자, 앞에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젝트 생성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을 다 실행시키고요. R을 다 실행시키고, 자, 뉴 프로젝트 하시고, 뉴 디렉토리에서 여기에, 챕터 09. 오늘 우리 챕터, 9이죠? 자, 9 해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자, 하시고요. 제가 올려놨던 데이터 있었죠? 데이터에서 01부터 04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들어가 보면 01부터 04까지 데이터 카피해서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폴더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폴더에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스크립트, 저장하기 눌러서 01.1원, 이거. 1원, 배치, 분산, 분서, .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원, 배치, 분산, 분서. 여기서 배치라는 말이 영어로는 one way, two way라는 의미인데, 우리 통계학을 우리는 다 해봤으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이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를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 two way, 세 개까지 본다 그러면 three way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라는 말이 이제 변수가 몇 개냐,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를 몇 개로 우리가 분석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먼저 데이터를 불러갖고 오죠. 자,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tTest랑. 데이터 불러오고요. 두 번째, 기본 통계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래프로 찍어 볼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 그래프 말고 플롯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계속했죠? 그거 말고 좀 더 고급 그래프 기능인 ggplot라는 게 있었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고급 버전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해도 되고 원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그거 해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ggplot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검증을 해야 되죠. 통계 검증을 할 때 그 그룹이 여러 개일 때는 등분산 검증을 꼭 해야 된다 그랬죠. 등분산 검증을 하고 이분산일 때는 웰치스 아노바 테스트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 다음에 등분산일 때 아노바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tTest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사후 검증을 해야 되죠. 사후 검증을 하는데 피셔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하고 본페론이 튜키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거를 그룹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SPSS에서 보면은 다중 검증할 때 이렇게 각각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룹 1, 그룹 2 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해 준 표 있었죠?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따 해볼 거예요, 다. 그 다음에 통계 결과 그래프, 검증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하고 정규 분포로 표시하는 방법, 요거를 쭉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그 독립표본 T검정에서 갖고 와서 두 개를 네 개로만 늘려주면 돼요. 똑같아요. 그 개념이니까. 자, 이런 순서로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웨이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갖고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룹에 따라서는 이 그룹에 대한 거를 팩터로 정리해줘야 되죠. 그래서 팩터로 만들어주고 str 해가지고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를 하면 각각의 데이터가 보여지는 거고 str로 하게 되면 이것만 보여주고 헤드로 하게 되면 5개만 뽑아주고 이런 거 해봤죠? 우리 계속. 자, 그래서
기본 통계치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된 게 있으니까 하고, 자, describe by라는 게 있습니다. by는 그룹을 가지고 그 쪼개서 분석할 때는 뒤에 describe by가 들어간다 그랬죠. b가 대문자예요. 옛날에 우리 다 해봤습니다. 했죠? 그래서 스코어 그룹하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각각에 대해서 4가지 그룹 간의 평균부터 해서 나오죠. 요게 나중에 우리가 그 그래프 그릴 때 활용이 되죠. 얘하고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ggplot2라는 거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한번 해봤죠? 그래프 그릴 때. 안 깔려 있으면은 요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ggplot이라는 거고요. 앞에는 데이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데이터를 이거를 쓰겠습니다 하는 거고, 뒤에 얘는 축이에요. 축. 그래서 X축은 그룹, 강동, 강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Y축은 스코어, Y축은 점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항상 ggplot은 앞에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기호를 해서 계속 붙여나가요. 옵션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개처럼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ggplot은 따로따로 띄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결합해서 쓰는 그런 구조예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요거 하나. 두 번째, 지옴이라 그래서 만들어주고요. 그 뒤에 박스플롯 또는 요 뒤에 보면 히스토그램. 이게 그래프 그 종류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플롯으로 그려줘라, 아니면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줘라, 아니면 무슨 막대 그래프로, 이게 막대 그래프죠. 그 다음에 뭐 산점도로 스캐터로 그려줘라,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는 뭐냐면 outlier.color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박스플롯을 하게 되면 우리 표준 편차보다 그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아웃라이어로 표시해 주는데, 그거를 색깔을 레드로 표시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타이틀이고요. 자, 보시면 다 플러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테마예요. 테마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쳐보면 색깔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종류라든가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 테마 다 알죠? 그렇게 묶어놓은 거니까 필요한 테마들을 쓰면 되는데, 기본 테마를 쓰겠다, 클래식 테마를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러 가지 테마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타이틀 요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얘를 찍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됐죠? 요렇게 매장별 만족도 이렇게 하고, 옆에 스코어 요거가 이제 요겁니다. 요거고요. 그래서 빨간색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강남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강북은 요거 2개가 여기보다 기존 그 전체보다 많이 떨어져 있네. 얘는 삭제해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얘는 삭제해주고 하면 되죠.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해줘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도 있고, 또 히스토그램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패스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요 뒤에. 요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스코어라는 걸 쓰는데, 이렇게 X축, Y축으로 표현을 안 하고, 지금 요거처럼 써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아예 나눠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표시가 되죠. 자, 그죠? 옵션을 막 안 달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러니까 대신에 뭐 옵션이 많아서, 그거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인터넷 보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쭉 정리해서 나만의 그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면서 쓰는 게 편하겠죠. 기본적인 건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하는데, 여기 보면 요게 앞에 거랑 좀 틀리죠. 뭐냐면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패시트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뭐냐면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룹으로 나눠주는데 옵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룹으로 구분해주는데 범정 변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얘는 수직으로 나눠줄 때고요. 얘는 가로로 나눠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은 점이 물결무늬하고 점이 뒤에 있을 때와 앞에 있을 때가 틀립니다. 지금 얘는 앞에 있어요. 그죠? 여기 앞에다 찍었죠? 요렇게. 그러면 얘를 뒤에다 찍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얘를 찍으면 얘가 눈으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앞에다 찍었을 때, 뒤에다 찍었을 때, 얘는 세로, 가로, 세로 있잖아요.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요거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플롯이라는 거가 종류가 되게 많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대신에 기능이 되게 많죠. 대신에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이런 거를 보고 싶으면 나중에는 이제 지지플롯을 여러분들이 따로 아마 공부를 해야 되실 거예요. R로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냥 플롯, 바 플롯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이제 표현이고, 물론 그것도 충분히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래픽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